대유 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의 임금 체불액이 500억 원을 넘겼습니다. 금융권과 협력사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도 수천억 원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박영우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책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가 신설됐지만 업무 공정성을 이유로 두 차례 회의 모두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제정된 공개 조례가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남의 30년 수건인 전남의대 신설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가을 야구가 무산됐습니다. 시즌 전 안정된 전력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과 외인 투수들의 부진이 5강 탈락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대유 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액은 500억 원을 넘겼고 금융권 채무와 협력사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도 수천억 원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노동자들과 채권자들은 박영우 회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분명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국내 1위 김치냉장고 생산기업 위니아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며 직격탄을 맞은 1차 협력사들. 일부 금융권이 채무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 조치에 나서며 급한 불은 껐지만 2차 협력사들로부터 대금 지급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력사들은 매출액 가운데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매출 총이익률이 20-30%에 이르는 알짜 회사가 갑자기 지난해 73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그룹사 지배구조 변경, 박영우 회장 두 딸의 퇴사 등과 관련해서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결산 재무제표나 그다음에 주식 이동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충분한 혐의 불법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 체불이 길어지며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박 회장이 뒷짐만 지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립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사재를 출연하는 등의 노력은 기울이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골프장 매각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 공장 매각 대금으로 경영난을 극복하겠다는 말은 1년째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해결할 기미도 안 보였고 그다음에 업체 사장단들도 만나지도 않았고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이제 무책임하게 이렇게 지금 법정관리 신청해버리고 하니까.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박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건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박 회장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대유 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의 대유 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가 광주 가전산업의 22%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몰락이 광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도 대유 위니아 기업의 근로자들은 물론 수백 개의 협력사들이 줄도산할 위험에 처했다며 지역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회생 절차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광주 북구 연제동의 한 아파트 1층 화단에서 80대와 50대 모녀가 추락해 숨진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빚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는 유서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라는 시 조례가 한 달 전에 신설됐지만 이후 열린 두 차례의 회의가 모두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회의가 공개되면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공개 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을 심의 자문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지난 2년여 동안 다룬 안건 중 부결한 안건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거수기 역할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개 조례를 제정하고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지난 13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계획을 심의했던 도시계획 건축공동위원회와 지난 5일 광주시 각화동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던 도시계획위 회의는 모두 비공개였습니다. 두 회의 모두 공개되면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절반인 12분이 넘는 16분이 일단은 비공개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의견 주신 분들은 전원 다 비공개를 주셨고요.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조례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5가지 예외 규정을 뒀는데 도시계획위가 이 예외 규정을 남발하면서 사실상 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원칙적 공개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공개하지 않는 이런 집행부와 시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상당한 염려와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요.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시 조례를 비웃듯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 시민들 앞에 떳떳하게 공개하지도 못할 회의 결과로 광주의 미래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종호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의 의대가 신설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대 신설이 절실하지만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7명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인 3.7명은 물론 전국 평균인 2.5명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중증 응급환자 전원율도 전국 평균인 4.7%의 2배가 넘는 9.7%로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30년 전부터 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 차례 의사정원 증원과 더불어서 전남권 의대 신설을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전남 의대 신설이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의학 분업 당시 줄었던 정원을 원상 복구하는 351명 확대안, 지방 국립대 의대 정원을 늘리는 521명 증원안, 가장 급진적인 1000명 이상 증원안 등입니다. 3개 안 모두 현재 의대가 있는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들로 지역 의대 신설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에 기반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하여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무산된 채 정책 추진을 유보해 왔다. 30년 수건 사업인 전남 의대 신설이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고배를 마실 것이란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의 제동이 걸리자 법정 다툼을 위한 소송비 예산을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 수여도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눈치 보기였던 것으로 드러나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최근 내년도 예산으로 4억 2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법률 자문료, 소송비, 법적 절차 수수료 등 제3자 변제 관련 법률 비용이 2억 원으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광주 등 12개 지방법원이 피해자가 거부하는 돈은 맞출 수 없다며 제3자 변제를 불수리했고 정부의 이의 신청도 모두 기각했음에도 법정 다툼을 계속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내일 모레를 알 수 없는 그런
좀 고령급 피해자들이십니다. 사죄 배상을 받겠다라고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회방 놓고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가 1년째 보류되고 있는 것 역시 논란입니다. 당초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 정부는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훈 수여 재개를 묻는 질문에 강제징용 정부해법이 이행되고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십 년째 투쟁해왔지만 정부의 외면에 피해자들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국세청의 세수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17.9%, 1조 9,7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광주국세청 국감에서 올해 8월 기준 세수 실적은 8조 8,700억 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조 9,700억 원이나 줄어들었고 체납 금액도 1조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영교 의원도 광주시의 연체율이 광역시 가운데 최고로 높은 0.9%로 달하고 전남의 연체율도 0.95%로 지역 중 두 번째로 높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NH투자증권이 광주 금남로에 광주 지역 최대 규모의 금융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광주와 상무, 수안 WM센터를 통합해 새롭게 문을 연 NH투자증권 광주금융센터는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비대면 고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대형 세미나 공간을 활용해 생애 자산관리 교육 프로그램과 청소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하는 등 지역사회 환원 활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4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에 성공하며 도약을 다짐했던 기아 타이거즈의 2시즌 연속 가을 야구가 무산됐습니다. 시즌 전 안정된 전력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진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과 외인 투수들의 부진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순위 싸움을 따라붙었지만 결국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지난 14일 5위 두산 베어스가 1위 LG 트윈스를 상대로 승리하며 기아는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최종 순위 6위를 확정했습니다. 시즌 준비 과정에서는 어느 때보다 기대가 높았던 기아였습니다. 지난해 팀 타율 1위를 기록했던 타선이 건재한 데다 업그레이드된 외국인 투수진과 슈퍼루키 윤영철의 합류는 더 나은 성적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높은 곳을 좀 바라보고 제일 높은 곳을 바라보고 지금 스프링 캠프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 개막을 전후로 부상 악재가 시작됐습니다. 팀의 간판이자 리그 최정상급 타자인 나성범이 종아리 부상으로 이탈했고 최고 기대주인 김도영도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발부위 골절로 전력에서 빠졌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새 외국인 투수 2명도 부진 끝에 시즌 도중 교체됐습니다. 나성범과 김도영이 복귀한 시즌 중반, 기아에게 결정적인 도약의 기회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9월 초 9연승을 질주하며 한때 2위와 2게임 차 4위까지 오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순위 다툼이 치열한 시즌 막판, 최고의 타격감을 보여주던 나성범과 최영우, 박찬호가 차례로 시즌 아웃되는 불운이 닥쳤고 결국 가을 야구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지난해보다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도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하면서 기아의 내년 시즌 구상에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베테랑 포수 김태군과 단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아는 올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한 김태군과 계약 기간 3년에 연봉 20억 원, 옵션 5억 원 등 총액 25억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2008년 LG 트윈스에서 프로 데뷔한 김태군은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지난 7월 기아에 입단했으며 프로 통산 15시즌 동안 2할 4푼 8리, 25개의 홈런과 301 타점을 기록 중입니다. 패션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발굴하기 위한 KBC 광주방송의 호남권 콘텐츠 기반 장인학교 2기가 개강했습니다. 오늘 이상봉 디자이너를 강사로 초청해 오리엔테이션을 한 콘텐츠 기반 장인학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2달 동안
로컬 브랜드 특강과 디지털 커머스 교육 등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팀당 500만 원 상당의 시제품 제작비 지원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이 직접 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와 산하 기관장 자리에 측근 보훈 인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희율 광주시 의회 의원은 민선 8기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광주광역시 본청에서 지방 별정직과 전문 일반 임기제 등으로 채용한 10명 가운데 상당수가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낙하산 보훈 등을 지적하기보다 능력과 도덕성을 보고 임기제 취지에 맞는 사람인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서울에 거액의 건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8곳이 모두 서울의 건물을 소유 운영하며 연간 118억 원의 임차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역에 정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많은 임차 비용을 내는 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서울 7곳에 연간 99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